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이틀간 반등세를 시연하던 국내 증시가 오늘 다시 한번 1%대 약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 그래서 AI가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미증시에서 반도체주 다 떨어지고요. 경기, 방어주, 부동산, 유틸리티 같은 종목들이 상승합니다.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 따라서 반도체주 다 밀리고 주도주 부재한 상황 속에서 경기, 방어주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강세 보이는 코로나 테마주가 이 증시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 기관 수급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긴 한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청산 매물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만에 쏟아지는 매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출회를 했기 때문에 외인 기관 현재 동반 매도세,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만이 지금 힘겹게 증시 방어에 좀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4천억 원대 순매도로 개장 때 대비해서 매도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어떤 종목을 오늘 팔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탑10 보시면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실적이 괜찮아서 그나마 시장에서 방어적으로 움직였던 현대 일렉트릭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쇼크가 나왔죠. 어쨌든 실적 방어적으로 움직여졌던 종목들도 오늘은 외국인이 전부 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실적도 발표됐는데 순이익이 예상치가 1,000억 원 정도였는데 순이익이 300억 원으로 나오면서 역시나 실적 쇼크 안아가는 구간입니다. 기관 순매도 탑10도 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순매도하는 종목 비슷하죠? 외국인이랑 비슷합니다. 반도체 투톱 팔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팝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은 실적과 앞으로 하반기에 수출 기대감 덕분에 방산 섹터에서 대장주로 갔던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도 기관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외국인이 사고 있을까요? 오늘처럼 힘겨운 시장 속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경기 방어주가 많이 눈에 띕니다. 금융 대표에서 KB금융과 하나금융지도 들어가 있고요. SK텔레콤이 오늘 굉장히 장대 양봉을 그렸다가 윗꼬리로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정말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KTNG도 담배 관련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소비재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이 종목 오늘 외국인 순매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투톱 들어와 있고요. 코로나 테마주가 단기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난주부터 심상치 않게 계속 강하게 움직입니다. 랩 지노믹스 너무 좋죠. 시젠, 우리바이오도 오늘 다시 한번 고점 찍으면서 신고가 구간 갔고요. 엑세스바이오도 최근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알테오젠까지 바이오 종목에 들어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종목 중에서 자리를 잘 유지하는 종목이고요. 아이빔 테크놀로지도 상장한 이후에 꾸준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 바이오 종목 움직임 보시면요. 시젠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코로나 테마주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죠. 진단키트, 마스크, 의약품, 어제 메가이CS 같은 호흡기 관련 종목까지 분류가 됐는데 가장 주목도가 높은 쪽은 진단키트입니다. 시젠, 파미셀, 이런 종목들 들어와 있고요. 진화생명과학, 의약품 쪽으로 분류됩니다. 13%대의 강세. 이 화면에는 없는 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요. 상한가 직행하는 종목이 많아서 지금 수급은 거의 다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갈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8월 한 달은 하락으로 보고 우리가 방어적으로 좀 포트를 대비해야 하는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 장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사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페닉셀이 끝났다라고 해서 바닥 딛고 조금씩 완만하게라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수 향방은 뭐 횡보로 봐야 돼요? 하방에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우선 뭐 사람들마다 시장의 의견은 다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경험칙을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거래일 기준으로 10% 가까운 하락, 그리고 2거래일 기준으로는 12%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반등의 모습 자체가 좀 달랐었다라는 거죠. 일부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 나왔었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한참 횡보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하락 요인들이 좀 제거가 되면서 그 다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쭉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이제 큰 리스크 요인들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이라든지 아니면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정말 큰 리스크 요인들이 발생됐을 때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대부분 다 반등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번 시장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저는 V자 반등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급락한 부분들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회복세와 함께 이후에 주가의 하락을 만들어냈었던 주 요인들이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내용문들을 통해서 해소되는 과정이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해소된 상황 속에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오늘 정도까지의 반등을 시장을 예상을 했었지만은 아쉽게도 이제 오늘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강력한 하방의 압력보다는 횡보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하락의 요인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횡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횡보 과정은 또 얼마나 소요될 거라고 보세요? 대략? 네, 이것도 이제 역시 과거의 경험칙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의 텀이 필요했었거든요. 8월 내내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하방이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네. 오히려 좋은 종목군들을 잘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이 해소되는 지표들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번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요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고용 우려에 따른 R,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기의 우려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 혹은 가장 좋은 뭐 언급 이런 것들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지표가 좋게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했었던 지표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에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언급, 얘기 이것들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파월 의장의 언급일 가능성이 높고요. 파월 의장의 언급이라고 한다면은 9월 달에 있을 FOMC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잭슨홀이 있죠. 그렇죠. 예. 8월 말경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도 원래는 이제 큰 중요성을 갖지 않았었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려감을 좀 약화시켜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이 발생될 수 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는 어제 이제 우치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네. 이 리스크 요인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 지수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변곡점은 8월 말에 22일, 24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언급으로 인해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해 보고요. 뭐 엔캐리 총사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반도체에서 또 찾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드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사실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 괜찮아요 했다가
지금 계속 밀리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또 더 떨어지면서 우하향이긴 해요. 근데 뭐 외인기관은 좀 담긴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도 같이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되는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뭐 지금 실시간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긴 하다는데 이게 잠깐 반등하는 건지 다시 또 떨어지는 건지 저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선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결국은 이제 정말로 지금 반도체 섹터의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 회복력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 성장도 결국은 이제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년도의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25년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피크아웃 우려를 얘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몇몇 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상반기 이후 그리고 상반기쯤에는 결국 이제 피크아웃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부담감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사실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하나의 업황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시장의 리스크오프 분위기와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가게 될 때 가장 빠르게 매도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측면에서 그 이중고를 현재 받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혹은 SK하이닉스까지 더해진 반도체 섹터의 확실한 반등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리스크온 분위기와 함께 이머징 마켓 쪽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글로벌 시장의 안정화, 즉 엔켈이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제거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개별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시점,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25년도 뭐 상반기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뒤쪽까지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AI에 대한 우려감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AI의 캐펙스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업의 실적 성장률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022년도 3분기부터 너무 좋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타이밍적인 측면의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절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적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 요인이 아직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면은 반도체 섹터 지금은 파는 것보다는 보유의 의견이 조금 더 실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의견이지 소부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의 하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기대 요소는 있지만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온 GST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계속 캐펙스를 유지하거나 내년에도 늘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시각이 반도체 투자자 분들께 위안은 됐습니다. 네. 그래도 투자하니까. 근데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나왔는데 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AI에 대한 의구심. 뭐 기업들도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돈이 안 벌리면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의구심이 이번 주에 다시 생겨난 것 같거든요.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매출액 자체는 괜찮았었어요. 가이던스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EPS 기준자로 이제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비.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먼저 이제 한번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엔비디아를 그럼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죠.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이익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떨어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GPU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한 상황 속에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번 2분기 실적의 수익성을 상향시켜준 가장 큰 요인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HBM 쪽에 호조겠지만은 컨벤셔널 반도체 쪽의 호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GPU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해서 부진하지 않겠지만은 네. 부진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부진까지 연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부진은 AI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국내의 대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으로서의 주가라고는 연출될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벤셔널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까지 연결되는 것은 좀 과도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관련 기업들 주가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들을 과연 정말 나쁜 것으로만 봐야 될지, 조만간 반등 타이밍을 노리면서 진입 시점을 고민해야 될지 저는 후자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면 주가가 안 떨어졌을 텐데 네. 이미 AI에 대한 불안감과 HBM으로 인해 너무 많이 오른 주가가 지금은 약간 상승이나 반등에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이오로 넘어갈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셀트리온이 상승폭을 무섭게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알테오젠도 분봉상 슈팅 나와서 3%, 4%까지 급등 나오고 지금 이 수급이 다 이제 바이오로 8월 달에는 다 이동한다고 봐야 돼요. 우선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가장 봐야 될 만한 섹터 항상 네. 이제 바이오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주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분기 어닝 시즌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이오 쪽의 실적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을 확인을 했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 어닝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뭐 어제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많은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하반기 진펜트라의 미국 성장과 함께 수익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측면으로서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진 못하고 있지만은 현 시점에서 왜 바이오주들이 움직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경기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바이오텍이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 경기와 왜 관심이 없냐? 결국은 아픈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약을 덜 먹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경기가 부진해진다라는 얘기는 곧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채권금리 하락과 함께 앞으로의 경기 우려감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경기 상황 자체가 우리가 침체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주요 이제 많은 이 글로벌 유동성이 좀 잠식을 당하게 되고 많은 투자사들이 이 투자를 꺼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텍들의 주가 흐름도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은 오히려 그러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기술 수출이라든지 빅파마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놓은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그 영향력이 더욱더 적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리가캠, 뭐 삼천당제약, 어제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파마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주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막 방송 전에 이제 경기 방어주 종목들 막 찾아보다가 의약품 언급된 글도 굉장히 많았고 네. 아프면 진짜 차장님 말씀처럼 병원 안 가지 않잖아요. 약 네. 먹으니까. 거기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섹터 대비해서 덜 받으니까 그렇죠. 봐야 한다. 방어적으로 라고 말씀 주셨고 알테오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시, 11시 구간부터 갑자기 좀 상승하는데 네. 뭐 이건 또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실 수급이 예, 저도 관련 내용은 이제 못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떠한 뉴스 소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약간의 이제 투자 모멘텀 공백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번 실적에서 확인했었던
앞으로의 오공장 쪽에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찰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 그리고 환율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회사의 실적 이 환율 가이던스는 1,200원대 후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과 상당히 동떨어진 현재의 환율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의 반등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 수급이 이렇게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네.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상당 종목군들을 매수한다라는 측면에서 바이오주들 쪽에 조금 더 좋은 투자 전략들을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뭐 일각에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에서 다 빠져나와서 시총이 큰 바이오 종목들의 외인 기관의 수급이 붙고 있다. 수급이 갈 데가 없으니까 좀 대안으로서 네. 좀 그런 현상이 지금 구간에도 나오는 것 같고 생각보다 또 잘 가는 게 코로나 관련 종목이거든요. 지금 입원 환자가 뭐 5배 늘었다. 거기다 엠폭스까지 지금 그 관련해서 WHO에서 오늘 또 발언까지 나왔고요. 네. 이거를 지금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해지처럼 단기 차익 챙기는 조건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쉬워요? 네,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안 좋게 봐요.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크게 이제 대시세를 냈었던 기업이 단기적인 이런 뉴스 소식과 함께 물론 제 예상보다 더욱더 퍼져나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질병 전문가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좀 줄어들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무덤덤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주가는 다 빠졌다라는 거죠. 네, 사실 코로나 환자가 늘었다라고 해서 오른다는 느낌보다는 네. 너무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테마가 급부상하면서 더 그렇죠. 수급이 붙는 느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황 혹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연출되는 시장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은 네. 코로나 관련주에게 쏠릴 수급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예. 결국은 이제 그 낙폭과대주들로 쏠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올라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나쁜 투자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종목군들의 접근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뭐 결국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결국 결과로 말한다라는 얘기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하시는 건 좋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기적으로 시장의 반등 방향성 가능성을 이제 높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엄청 쓰이죠. 예, 그러한 부분들의 접근 전략을 모든 투자자들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경기 방어주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그 KTNG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SK텔레콤, KT. 차트 보니까 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SK텔레콤은 저도 오늘 신고가 난 거 보고 깜짝 예. 놀랐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 거는 알았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한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상승 스타일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이 저평가 주식들 그리고 고배당주 섹터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내 시장에 대입을 시켜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첫 번째로 이제 통신주들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배당주로서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군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관련주들과 좀 비슷한 투자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SK텔레콤이 만들어냈던 이번 분기의 실적 혹은 LGU 플러스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지만은 KT의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다른 기업들의 반등을 뚫고 통신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용의 안정화 때문에 만들어진 통신사들의 실적이었지
엄청난 본업의 성장과 함께 만들어진 실적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방어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을 때 한 네. 이틀간 어제와 같이 반등세가 세게 올라왔을 때는 통신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서의 통신주의 투자 매력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반박을 해보자면 SK텔레콤, KT 다 차트상으로는 뭐 반도체 붐 이었을 때도 우상향하긴 했거든요. 네. 8월 한 달 뭐 섹슈럴 미팅 전에 변동성 있을 때 잠깐 담아보는 전략은 별로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실 통신사들의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바닥에서 한 20-30%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네. 그 이상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기가 만만치 어렵다.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상승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통신주들이 상승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상승률도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통신주가 이런 거죠.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오겠어. 기대 수익이 낮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낙폭과대주들의 전략들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의 시간 여기까지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